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신규철 TV 팔팔한 인생. 신규철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사실 그 통증도 굉장히 애매한 통증들이 있어요. 이게 뭐지? 이런 것들이 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이제 골반, 고관절. 거기 아프면 사실 어느 쪽 어딘지 잘 알기 굉장히 힘들고. 일반 사람들은 고관절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 그렇죠. 많아요. 그러니까 엉치 통증. 또 내과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 명치. 여기가 보면 굉장히 애매하다고 그래요. 근데 또 목하는 사람들, 어깨하는 사람들 보면은 바로 여기, 잘 손도 안 닿네. 여기, 어깨뼈. 여기 뼈가 아픈 분들은 사실 이게 뭔지 굉장히 애매해서 의사들도 굉장히 헷갈려 하는 분들도 많고 이제 그렇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접니다. 저예요. 만병이 근원이시네요. 네, 너무 많이 아파요. 사실 진짜 제가 이 날개 축지가 아픈 지가 좀 꽤 됐어요. 예. 이 한 30대부터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뭐 힘든 일을 하거나 그러면 항상 날개 축지가 아파서 이걸 어디가 아프다고 말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일까? 왜 아플까? 이런 것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선생님, 제발 알려주세요. 저 너무 아파요. 예. 오늘은 이제 어깨 자체 문제도 있지만은 약간 등 쪽에 가까운 이렇게 날개뼈 주변에 있는 통증 호소하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분들도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 질환인 견갑골 운동 이상증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네. 견갑골 이상 운동증. 예. 사실 이름 굉장히 생소하죠. 견갑골. 근데 사실 여기 어깨 아파가지고 어깨도 아니고 목도 아니고 뭐 굉장히 애매하게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등이라고 등, 어깨 뭐 사이사이 뭐 등 바로 옆에 조금 더 위에 네. 옆쪽으로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맞아요. 아주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 집중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꾹꾹꾹 누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근히 여기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네, 전 그러다 늘 보면 아파서. 이게 왜 여기가 아픈지, 이게 어떻게 아픈지. 근데 바로 그런 이제 잘 애매한 그 통증의 대표적인 게 바로 견갑골 이상 운동증이라고 합니다. 예. 네네. 진단명 자체, 질환명 자체에 견갑골 이상 운동증, 뭐 운동 이상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견갑골이란 말이 들어있는데 네. 견갑골이란 단어 좀 생소하시죠? 네, 사실은? 생소해요. 견갑골. 그래서 이제 병원장님 지금 말씀 잠깐 하셨지만 날개축지라고 또 표현하는 경우도 그쵸. 있고 날개축지라고 이 하죠. 팔을 움직이는 뿌리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 그래서 오늘 요 앞에 있는 모형이 있어서 이 모형으로 좀 설명을 잠깐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어깨 모형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어깨 관절이라 하면은 요 위 팔뼈랑 이 접시처럼 돼 있는 요 부위가 만나서 요 부위가 이제 어깨 관절인데 요 네. 부위가 관절인데 요게 이렇게 삼각형처럼 보이는 요 뼈가 바로 견갑골입니다. 오. 그래서 늑골 뒤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제 구조물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관절은 다 근육이며 힘줄 뭐 이런 것들 인대 이런 걸로 연결돼 있지만은 이런 이제 견갑골은 여러 가지 근육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갑골의 역할은 이 팔을 몸에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을 들어 올릴 때 이 관절에서만 움직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견갑골, 날개뼈, 날개축지 뼈도 함께 운동하면서 여러 가지 팔의 운동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쪽에 똑같이 대칭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모양과 근육 상태에 따라 대칭으로 항상 밸런스 맞춰서 운동을 해주면 좋은데 여러 가지 근육 상태에 따라서 근육에 뭔가 문제가 생기든지 신경에 문제가 생기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이런 운동이 대칭이 안 되고 비대칭으로 날개가 들리거나 여러 가지 변화가 올 때 그것을 견갑골 이상 운동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견갑골은 이렇게만 움직여요? 이것도 이제 이제 이 늑골 이게 이제 흉곽의 뒤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움직임을 할 수는 없지만은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앞뒤도 여러 가지 이 3차원적인 운동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 이거 치킨 날개가 생겨가지고 예. 이 부위가 되게 예. 맛있죠. 근데 이 견갑골이 아픈 게 날개축지가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예. 이게 운동성을 뭐 좀 기능을 잃거나 아니면 예. 좀 잘못되면
이 날개축지 아프다고 하는 거 맞죠? 예, 예. 주로 이런 이제 주변 근육통도 생길 수 있고 위쪽으로 목까지 뻗치는 방사통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완전 조이듯이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이 또 등 쪽으로 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런 질환에 의해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체로 아플까요? 일단은 이제 뭐 실제적으로 신경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신경 마비가 있거나 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이런 근육이 작동을 잘 못하면서 날개뼈가 들리면서 모양이 다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이제 외상에 의한 요인이 아니고선 흔치는 않고 그 이외에는 대부분 이제 생활 습관, 자세랑 좀 관련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새 뭐 스마트폰 없이 지내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없죠. 그냥 거의 중독이 됐다 싶게 중고등학교 학생부터 어른까지 다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좀 쥐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목도 앞으로 빠지고 어깨가 앞으로 굽어지고 여러 가지 이런 자세가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근육에 이상이 생기면서 날개뼈가 들리고 2차적인 그런 변화들이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선생님, 제가 아까 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뭐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컴퓨터를 오래 하거나 뭐 스마트폰을 되게 오래 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이게 왜 아플까요? 정말 너무 아파서 어느 정도냐면 이 팔을 딱 빼가지고 이렇게 탈탈탈 털어가지고 다시 딱 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아픈데 병원에 한번 오세요. 예. 병원 가도 물리치료밖에 안 해주셔가지고 우리 조란성 부장님 그때 안 왔잖아. 아, 네. 제가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상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픈 이유는 잘못된 생활 습관. 뭐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자세, 생활 습관, 또 운동 중 뭐 부상이나 외상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증상이란 게 다 그냥 이런 근육 문제로만 돌리기 힘든 경우도 있는 게 네. 목 디스크에 의해서 등 쪽으로 또 증세가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감별도 항상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픈 부위나 이런 것들 따라서 목 디스크도 신경이 어디가 눌렸나 따라서 뭐 7번 신경이 눌렸다, 경추 7번 신경이 눌렸다 하면은 날개뼈 안쪽으로 또 심한 예리한 통증이 올 수도 있고 뭐 8번 신경이 눌렸다면 좀 바깥쪽으로 또 통증이 올 수 있고 그래서 눌리는 부위 따라서 그 지배 구역에 또 예리한 통증 같은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다 근육 문제로만 돌리기는 힘들고 여러 가지 또 목 디스크나 다른 이런 신경 문제는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한 감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좀 진찰도 필요하고 검사도 필요하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평소에 등이랑 날개뼈가 너무 아파서 그 뭐 파스도 맨날 붙이고 저랑 똑같이 파스도 붙이고 약도 먹고 근데 이 친구가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MRI 찍으라는 거예요. MRI 또 비싸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MRI 찍으라니까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MRI 찍었는데 예. 어깨 아파서 갔는데 목 디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이런 날개 축지가 아파서 갔는데 목 디스크라는 병명을 얻을 수도 있다. 있어요. 맞아요. 예. 저 선생님 아까 충격이에요. 우리 조란성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어깨 쪽에 보면은 네.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우리가 이제 신경 뭐 분포 지역이라고 하는데 뭐 부위가 일치해요. 그래서 이쪽에 눌렸을 때는 뭐 7번, 이쪽에서 8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목을 잠깐 이렇게 아픈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거든요. 예. 돌려보면은 찌릿하면서 그쪽으로 통증이 느끼는 분들. 맞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어깨보다는 목에서 온 원인이 많을 수 있고 또 팔도 이렇게 이제 내려갔을 때는 막 당기고 아픈데 이제 들어올리면은 저렇게 목 통증이 좀 편해졌다. 이러면 사실 어깨보다는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전 목 디스크인가 봐요. 저 목 디스크네요. 병원에 오시라니까. 이렇게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요. 병원을 꼭 오세요. 이 어떤 분들 보면은 어깨가 이렇게 휙 들어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깨가 들어 올라. 어깨 한쪽이 이렇게 휙 들어 올려가지고 이 어깨뼈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처럼 더 짝짝이가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좀 마른 친구들. 또 특히 만약 이런 분들이 학생들 있잖아요. 네네, 이제 맞아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마른 아이들 보면 유난히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데 한쪽이 더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동네에 그 학생이 하나 있는데 진짜 이렇게 외관상 이렇게 휘어 있는 게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그 그죠, 친구가 툭 튀어나오신 네네네네 이렇게 휘어 있고 여기가 유독 튀어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오 그 친구 그렇게 튀어나온 뼈들은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선생님?
이제 뼈가 어디 문제가 생겨서 뼈 자체가 튀어나온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근육이 잡아주는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뼈가 약간 들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근육 문제를 해결하고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다시 원위치로 좀 돌아갈 수가 있겠죠. 다시 돌아갈 수 있군요. 뼈 모양이 변화된 게 아니라 근육에 의해서 잡아주는 게 약해서 들려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근육 힘을 강화시켜주면 다시 원위치로 해서 자세를 좀 바로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 궁금한 게 어떻게 치료하면 그 그렇죠. 치료가 될 수 있는지 그 치료 방법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요 모형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네. 견갑골이 등 쪽에 가운데가 여기 이제 중앙선이 있으면 중앙에 견갑골이 모이고 밑쪽으로 이렇게 후방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딱 붙어 있는 쪽이 자세가 제일 좋은 견갑골의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깨져가지고 바깥으로 돌고 안으로 말리고. 앞쪽으로 말리고 이게 이제 안 좋은 자세이기 들어올리는 때문에 것처럼. 앞으로 숙여지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뒤로 돌려주고 가운데로 모아주는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근력 강화 운동 이런 것들 이거 이제 잠깐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꾸준하게 이런 그렇죠. 재활 맞아요. 물리 치료들 뭐 재활 치료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야만 또 가능한데 일단 이제 정확하게 문제 있는 근육들을 파악하고 풀어주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서 견갑골이 제 위치에 잘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재활 치료가 좀 모든 필요하다고 원위치에 생각합니다. 있어야 더 좋은 것처럼 이 견갑골도 원위치로 딱 돌아갈 때 제일 좋은 거 같죠. 너무 통증이 아파요. 이게 또 밤에 잘 때 누워서 잘 때 옆으로 저는 자는 편이라 너무 아프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밤에 아픈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안 아프려면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무실 때 가급적이면 똑바로 누워 주무셔야 여러 가지 이런 균형이 맞게 어디가 한쪽이 안 눌리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저도 사실은 옆으로 이렇게 자는 습관이 있어서 네. 습관이에요, 그 어느 날 이제 괜찮을 때도 있지만 어떻게 좀 잘못 잔 날은 다음 날 뭐 이 근육이 잔뜩 뭉쳐가지고 맞아요. 목 돌리기도 힘들고 어깨 돌리기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네네. 결국에 이제 이런 잘못된 자세에서 여러 가지 근육의 문제가 또 2차적으로 야기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뭐 좋은 거는 좀 똑바로 바로 누워 주무시는 게 좋겠고 낮 동안 생활하시면서는 이 목이 뭐 20도 이상 이렇게 앞쪽으로 굴곡되게 되면 이제 계속 빠지면서 여러 가지 자세가 나빠지는 이제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항상 목은 너무 굽어지지 않게 목이 너무 굽어지지 않게 턱을 좀 당겨서 이 허리를 좀 세우고 이제 그런 자세로 좀 유지하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작업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자세를 좀 생활 습관을 잘 고쳐가는 것만으로도 또 많은 것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하실 수 있는 다양한 어깨 운동이 그 리피티브에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고 또 만약 통증이 계속 있다 하면은 사실 너무 자가 진단에 의존하지 말고 꼭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아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도요, 선생님. 밤에 너무 아파. 병원을 갈 수가 없어. 그럼 저희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찜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또. 일단 밤에 뭐 이제 너무 심하게 뭔가 짓누르듯이 근육 문제 때문에 네. 아픈 경우라면은 딴 요인이 아니라 진짜 근육 문제 때문이라면은 좀 따뜻한 온찜질을 하는 게 여러 가지 근육의 혈액순환을 좀 좋게 하면서 좀 풀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한 그래도 가족분들을 통해서 간단한 마사지 또 뭐 집에 파스 정도는 있으실 테니까 그래도 그런 거에 도움이라도 일단 받고 바로 다음 날 이제 계속 힘드시면은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아프면 온찜질인지 냉찜질인지 좀 고민을 좀 하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프면 온찜질 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아픈다 마사지를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래도 아프면 병원에 오기까지 파스를 붙이고 그 다음에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맞죠?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